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이등병 시절 34번째 이야기. 식기전쟁. 군대에서의 식사 시간은 곧 전쟁입니다. 훈련소에서는 빨리 먹기 전쟁, 많이 먹기 전쟁이었는데 자대에 와서 보니 그것들 외에 식기쟁탈 전쟁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식기쟁탈 전쟁은 남의 식기를 훔치거나 빼앗아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내가 식기를 잃어버렸거나 소대에 지급된 식기의 숫자가 모자라서 보충해야 할 때, 또는 만일을 위해 소대의 식기를 예비로 확보하여 짱박아 두기 위해 서로 다른 소대나 중대의 식기를 훔치는 것입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3월 초순. 아침 기온은 아직 영하 몇 도씩 내려갑니다. 이때 아침 식사 시간이 식기쟁탈 작전 개시 타임입니다. 대대 전병력이 사용하는 식당 안은 앞사람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김이 자욱하게 서려 있습니다.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한조가 되어 식이 훔치기 작전이 펼쳐집니다. 대상은 군기가 빠져버린 갈참 말년병장 또는 아직 부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신임 이등병들입니다. 식기를 앞에 놓고 밥 먹는 것을 옆으로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앞에 사람이 잽싸게 채들고 자욱한 김 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식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가져간 사람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또 자리에서 일어나 뒤쫓으려 해도 뒷사람에 가려 얼마간 시간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 절도자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앉아 기다리고 있는 자기 편 공범자에게 식기를 주고 자기는 유유히 빈손으로 사라집니다. 공범자는 그 밥을 마저 다 먹고 식기 세척장에서 식기를 닦아 자기 소대로 가져가면 간단히 작전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기를 훔치기 가장 쉬운 곳은 역시 식기 세척장입니다. 지난해 입대하던 날 수용연대에서 첫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기당번들이 소대 식기를 모아서 한꺼번에 닦는데 어찌된 일인지 식기를 다 닦고 돌아와 세어보니 식기가 몇 개 부족한 것입니다. 사회에서라면 그냥 넘어갈 문제였는데 군대에서는 그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소대를 담당한 기관병은 노발대발하며 그날 식기 감시조에게 임무를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기 세척장에 가서 식기를 세척하고 있는 다른 소대를 덮쳐서 식기를 뺏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음날 아침 소대원들은 우르르 몰려가 다른 소대 식기세척조를 덮치고 그 와중에서 몇 개의 식기를 훔쳐다가 보충하여 위기를 모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대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로 신병들을 상대로 일병급들이 세척장 식기 탈취 작전을 벌입니다. 먼저 식당문에서 식기를 들고 잔반통으로 가는 신병에게 따라붙어 식기를 채가지고 세척장 안에 많은 사람 사이로 유유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500여 명 대대병력이 한꺼번에 밥을 먹는 식당 앞 세척장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기에 식기를 잃은 신병이 다시 자기 식기를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설사 찾는다 해도 일병에게 그 식기가 내 것이라고 말할 신병은 없겠지요. 또 세척장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우왕좌왕하면서 식기를 닦기 때문에 비누를 찾는다, 수세미를 찾는다, 난리 법석이지요. 이때 비누나 수세미 차지가 늦게 오는 신병들은 거기에 신경 쓰다가 식기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집니다. 이때에는 누구든지 간단하게 챙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1981년이 되면서 상부에서 자기 식기는 본인이 지참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고참들도 자기 식기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참들이 식기 세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식기 세척장 앞에서 소대 쫄병들에게 식기를 넘겨주고 세척된 식기를 들고 막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식기 세척장 안에서는 졸병들이 소대 고참들의 식기를 여러 개 놓고 세척하게 되고 감시가 느슨할 때 하나쯤 슬쩍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식기를 훔치는 방법은 식기를 닦아서 돌아오는 길에서 훔치는 것입니다. 보통 세척장에서 식기를 닦고 나오면 10여 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중에 고참이 인솔하여 막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소대 고참이 인솔하다가
보행군기 불량 등을 트집 잡아 식기를 제자리에 놓고 선착순 등 얼차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대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중에 한 개 정도만 들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개가 없어지면 표신하고 의심받게 되므로 한두 개만 가져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식기 전쟁에서 단 한 번에 가장 많은 전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새벽에 일조점호 시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자기 소대의 분대장이 주번하사를 맡고 있는 날 아침 점호 시간에 주번하사와 짜고 실시합니다. 일조점호 집합 명령이 떨어지면 소대 중고참 중 한두 명이 점호 집합을 하지 않고 내무반장실이나 소대 창고에 숨어 있고 주번하사는 자기 소대 인원 보고를 대충 받고 넘어갑니다. 전 중대원들이 점호 집합하여 인원 점검을 하고 일조 점호를 받고 있는 사이 그들은 다른 소대로 들어가서 식기를 훔쳐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량의 식기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어쩌다 이용하지만 대부분이 식기함을 열쇠로 잠그기 때문에 펜치나 니퍼 등 공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식기를 잃어버린 소대는 그동안 짱박아 두었던 식기를 꺼내서 사용하던지 그래도 부족하면 고참들이 먼저 밥을 타먹고 졸병들은 그 식기를 받아 씻어서 다시 밥을 타먹는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많은 식기가 한꺼번에 없어졌어도 겉으로는 아무런 소동이나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것을 누가 훔쳐갔다고 떠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린 소대는 그저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봐서 똑같은 방법으로 조용히 훔쳐다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 대한민국 육군 보병소총소대에서 먼저 치러야 하는 전쟁은 김일성을 상대로 한 통일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했기에 식기가 필요했고 그 식기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오직 승리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법. 그러기에 식기를 채우기 위한 전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작전과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상대방이 전혀 생각하지 못할 방법이나 치졸한 방법까지도 시용해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들키지 않고 식기를 쟁취해오면 이에 따른 칭찬이 있지만 실패하게 되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군대의 물건은 돌고 돕니다. 오늘 저녁 내가 먹은 식기에 내일 아침은 어느 남모르는 사람이 밥을 타먹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